당금해제 시간입니다. 어제 뜨거웠던 시장은 뒤로하고 일단 오늘은 좀 침착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는 강보합, 약보합을 오가면서 현재로선 약보합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0.3% 정도 오른권입니다. 에코프로 BM의 10% 급등을 제하고 본다면 오늘 코스닥도 좀 차분하게 보합권으로 볼 수 있겠죠. 시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가는 주도주 강세장이 이뤄질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가도록 할게요. 사용관차쟁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맥 통해서 시장 분위기 종목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마감된 뉴욕장에서도 테슬라의 급등이 나왔고 전기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제 이 테슬라 인도량 서프라이즈 소식이 이미 조금 반영이 됐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전반으로는 온기가 확산되지 못합니다. 셀 업체들 어제 참 좋았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진행됩니다. 조정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숨을 고른다 느낌이죠. 에코프로가 어제 폭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그 시세를 받아갑니다. 12% 급등이고요. LNF는 어떤 이슈에도 어느 정도의 상승권 좀 막혀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시세 어떻게 날지 봐야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로의 매수를 계속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버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기아입니다. 1% 이상의 상승 보이네요. 어제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장 하락권으로 진행됩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짝 짚어봤고요. 저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 중 하나, 네이버를 오늘 골라봤습니다. 공시 이슈가 있었어요. 자사주 20만 주 처분 결정인데 상반기 흐름 안 좋았습니다. 하반기 조금 기대를 가져보려던 찰나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그런 자사주 처분 목적이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입사할 때 이미 인센티브에 대해서 주식으로 주겠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당시에 설정했던 여러 가지 성과라던가 이런 부분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인센티브는 계약상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1월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자사주 처분했을 때 꼭 이 목적인 것뿐만 아니라 스톡 옵션뿐만 아니라 자금 확보라던가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목적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왔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죠.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센티브가 또 지급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주분들은 조금 속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신규 매수자보다는 보유자 네. 답변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보유자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딱히 예전과 다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물론 바닥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2022년도 한 10월 정도에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그때가 16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대비해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가 부근 이제 40만 원대 이상이 되겠죠. 거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실적이 좋지 않고 성장성 모멘텀을 갖추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밸류가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같은 쪽들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분 늘리기가 올 때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답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차장님의 종목들 리뷰 살짝 해볼게요. LG전자요. 6월 27일에 말씀 주셨고 하루 정도 제외하고 지금 4거래 연속해서 일단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LG전자가 작년 고점 부근은 거의 다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1년도 고점 19만 원권까지 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네.
동의하세요? 더 끌고 갈까요? 예, 일단은 더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상당히 길게 달리네요. 아까 장중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4.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6%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항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6월 초에 갔었던 저항대 13만 원 언더 부근으로 다시 주가가 일단 좀 회귀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가전이라던가 TV 같은 부문에서 실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과는 LG전자를 그때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를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숫자도 빠르게 크게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른 오히려 숫자가 같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나오던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아니고 전장 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밸류, 멀티플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더 높게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실적 내고 반짝 끝날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숫자가 당장 커지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멀티플의 상향을 염두에 두고 홀딩을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끌고 가보자라는 답변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6월 20일에 말씀 주셨던 WCP입니다. 분리막 업체인데 꽤 이제 관심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좋습니다. 올해 분리막 업체들 시세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SKI테크놀로지보다 WCP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각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2030년에 우리나라 K배터리 3사의 분리막 수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분리막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 했을 때 분리막이 필요 없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좀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기존에는 이제 단일 고객사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큽니다. 하지만 분리막 수요가 커지면서 이원화라던가 벤더를 하나만 솔벤더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터리사들도 조금 위기의식, 리스크를 느낄 수가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사의 다변화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밸류가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계속 좋은 흐름 보이면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지만 여전히 WCP에 대해서는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가 기준 수익률 16%, 단기간에 좋은 시세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홀딩 의견 주셨어요. LG전자, WCP 모두 다 보유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또 다른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코인테크입니다. 2차 전지 하반기에도 달린다. 2차 전지 관련한 업체인데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첫 번째 열어봅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이쪽 관련이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항상 묶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스마트 팩토리가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최근에 더 대두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현지 공장 설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합작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력이 꽤 오래됐어요. 1998년도에 설립이 된 업체고요.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유지, 보수 이런 쪽들을 해나가면서 산업용에 좀 특화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종속 법인으로는 폴란드라던가 헝가리, 중국 같은 곳들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아요. 현재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쪽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매출 비중을 굉장히 단기간에 급속하게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화 시스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6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역시나 관련돼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이 28%가량 차지하면서 전체 매출의 90%가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 자동화 쪽으로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테크 시장의 관심을 꽤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포인트 잡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토 확장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셀사와 미국의 업체들이 손잡고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이슈가 맞아요. 참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쪽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게 될 거고 그것은 결국 이런 장비사들 혹은 시스템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맥락에서 요즘에 고객사가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좀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모든 이제 라인에 대해서 국내외 2차 전지 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 2022년 대비했을 때 해외 고객사 수가 4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증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 고객사에 대규모 발주가 시작이 됐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미국이 올해가 전기차의 원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합작사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공장 만든다라고 하면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 이런 장비 같은 것들 생산하기 위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장비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대규모의 발주, 장비 발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반기에는 차세대 양극재 소재라고 불리우는 하이 망간계, 왜냐하면 이제 니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망간으로 좀 대체하려는 수요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쪽에 양극재 관련돼서 샘플을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 AGV라고 무인 운반차예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로봇 관련해서 T-로보틱스 말씀드릴 때 무인 운반차와 더불어서 또 AMR도 말씀을 드렸죠. 그건 자율주행으로 멈추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게 AMR, 조금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코인테크에서는 물론 고정된 라인도 하지만 이런 대형 롤을 이송하는 무인 운반차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인 자동화지만 여기다 로봇 테마를 같이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코인테크 올해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이고 왜 받았었는가 살펴주셨는데요. 다음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상대적 저평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동일한 이제 그룹군에 묶이는 종목들과 네. 비교가 필요할 텐데 코인테크랑 어떤 종목을 주로 비교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SFA라던가 이런 SFA. 기업들이 또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기업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21년 2월에 이제 탑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완벽하게 뭐 동떨어져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비중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의 28%를 코인테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역시나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보면은 수출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년 대비했을 때 22년에 굉장히 큰 폭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자동화 관련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인테크 450억 이상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가 PER이 아니고요.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는 POR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한 8.1배 정도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우리가 영업이익이 65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8.1배의 POR이 5.6배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무인 자동화, 정말로 수주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기에 바로 도래해 있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MR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5.6배라는 POR이 내년 대비했을 때 정말 이게 비싼 걸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하면은 저는 여전히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가격입니다. 네. 지금 코인테크가요. 4만 원대를 2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떨어지고 그 이후 또 했다가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올해로 본다면 2만 원대에서 지금 잘 올라와 있지만
4만 원 목표가 좀 보고 가도 될지요? 이번엔 돌파가 될까요? 네, 일단은 38,000원대를 잘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부딪혀왔던 윗꼬리를 제외하면은 거의 부딪혀왔던 지점이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는 좀 돌파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넣고요. 매수는 글쎄요, 지금 현재가 부근부터 한 34,000원 정도까지 혹시나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본인의 매수 평단의 손절은 마이너스 한 13% 내외가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38,000원 부근, 4만 원 부근이 잘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위쪽으로는 상당히 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45,000원 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주 잔고 쌓이는 거 보면서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8,000원 좀 제대로 잘 뚫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만약 잘 자리 잡고 치고 나간다면 4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전략 주셨습니다. 코인테크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우하이텍. 40년 현대차 발화기, 1981년도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뒤로 계속 현대차 발화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각 짝꿍 기업들이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 하면 유진테크 이런 식으로요. 이 업체는 주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의 뭐 범퍼 레일은 완전 거의 독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1분기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하고 있어요.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연돼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초로 수출이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는 물론 이제 완벽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그룹의 범퍼레일 이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에 있어서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함께 현대차의 실적과 함께 주가도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동안 좀 가열차게 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대차 그룹의 신분 상승과 함께 같이 조금 달라진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보이고 있어요. 지금 10,000원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BSA 이거군요. 앞서 BSA라는 힌트를 살짝 주셨었는데. 네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BSA라고 해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로 좀 보시는데 약간 이 사진만 보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피아노 건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또 씌우고 그 배터리 케이스도 성우하이텍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전기차를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주행거리를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셈블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 보면은 멕시코 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10억 달러 투자하면서 이 진행 상황에 맞춰서 성우하이텍도 지금 증설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배터리 케이스 이런 것들을 친환경차와 더불어서 같이 저가형 BSA에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 이런 쪽들도 이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비중에서는 물론 현대모비스가 더 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서도 같이 이원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가형의 BSA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굉장히 수주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미 증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주를 우리가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인트 잡아가고 있고요. 다음 포인트 곧장 가볼게요. 판매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판매요. 북미와 인도 이쪽에서 현대차 그룹의 판매 데이터가 꼬박꼬박 잘 잡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우하이텍의 수혜를 본다 이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들은 지금은 이제 조금은 처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나 이런 쪽들이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판매, 엄청난 판매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올해의 원년은 분명히 북미 쪽입니다.
북미 쪽이 얼마나 급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인도 쪽일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점유율 2위입니다. 1위는 이제 그 인도와 일본의 합작법인인 마루티 스즈키라는 곳인데 그쪽에 이어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개화하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 엄청 커질 세계 첫 번째 시장 이런 쪽들에 중점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현대차 그룹과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성우 하이텍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이 다 우상향하다시피 네. 이 종목도 그랬거든요. 일단은 지금 61선 밑으로 해서 121선은 조금 아래쪽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못 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왔다가 횡보 내지는 소폭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평선들이 61선까지 모여 있어요. 그래서 9,500원까지 분할로 매수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한 11,000원 언더 부근을 잘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5% 이내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 11,000원 언더 부근이 잘 돌파 시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13,500원 보고요. 2차로는 16,000원 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테크, 성우하이텍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내용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관찰인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